네, 올해 연초부터 연중 내내 주목받았던 투자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강달러 투자였을 겁니다. 연준의 미국 금리 인상이 연중 내내 회자가 됐기 때문이죠. 우리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이제는 달러 강세에 맞춰서 투자하자라는 인식도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다음 달입니다. 12월 금리 인상설은 대세로 자리 잡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위한 이 고용과 물가 조건이 12월 FOMC 전까지 보기에 대체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게 FOMC 위원들의 중론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슈 토크에서는요, KDB 대우증권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0월 FOMC 의사록이 나왔었죠. 어떤 내용들이 좀 줄을 이뤘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FOMC 의사록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아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관련 문구를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대부분의 FOMC 참가자들이 통화 정책 정상화를 위한 경제 여건이 달성되었다라고 판단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연준의 주요 인사들, 특히 피셔라든지 더들리라든지 연준 내에서 랭킹 2,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인사들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경제 여건에 도달했다라는 평가가 또 줄을 이루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준하는 10월 FOMC 의사록에서 12월 금리 인상을 가능케 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 시장 또는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게 될 텐데요. 워낙 이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도 될지요. 글로벌 주식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10월 FOMC 전만 하더라도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한 3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0월 FOMC 이후 현재까지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시장은 지금 한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모습은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달러화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제2년물 금리 역시도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채권하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12월 금리 인상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나타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채권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점, 글로벌 증시가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다음 달에 인상을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연준에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라든지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재료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냐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12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역시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뭐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신흥국 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이미 많이 늘어나 있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속도 조절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신흥국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 신흥국 증시의 어떤 매력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신흥국 이탈 가능성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은 뭐 시장을 밑으로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은 되지는 않겠지만 국내 증시의 상방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12월 15일에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타날 텐데요. 그 금리 인상이 실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19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이 박스권을 탈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한 달도 또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리더라도 한국이라든지 좀 신흥시장에 주는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또 있지만, 하지만 또 여태까지 많은 또 시사점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또 보셨습니다. 국내 증시에 특히 또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방을 막는 요인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관련 지표들도 저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요. 서두에서 여러 가지 뭐 고용 상태라든지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은 금리 인상을 하기에 좀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지표라든지 이벤트들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이제 12월 FOMC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하고 소비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레벨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임금 상승을 보셨다시피 임금 상승의 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미국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비 지표 역시도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지표 역시도 견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2월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는 12월 초에 있을 ECB 정책회의가 될 겁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ECB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은 하겠지만 여기에 맞서서 ECB가 추가적으로 완화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두 부분이 일정 부분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12월에는 일시적이나마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금리 결정 전까지 ECB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고용 보고서와 소비 지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렇게 강달러 현상도 이어지고 금리 인상이 가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좀 대안적인 성격의 또 해법을 찾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 달 사이에만 시중은행에서 달러화예금이 10억 달러가량 늘어났다라는 이 통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뭐 달러 예금도 그렇지만 관련 ETF나 또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식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12월 FOMC 이전까지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라든지 종목별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떨까요? 시장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박스권 정세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별이라든지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이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하이테크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소비재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제약 산업의 기술 수출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약 업종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소비 시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라든지 의류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테마 측면에서 봤을 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파리에서 기후협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후협약에서 뭐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좀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11월 중순 이후에 인터넷은행의 예비 인가가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종목도 12월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업종별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미국 금리 인상 모멘텀과 관련해서 업종별 전략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제약 산업 등 하이테크 업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이었고요. 인터넷과 IT 업종 쪽으로도 좀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시각이었네요.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인터넷 은행 테마도 단기적으로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시간에는 12월 FOMC 금리 인상과 그에 미칠 또 글로벌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